안녕하세요. 한글 쓱 2020 쓱싹 시리즈 시작하겠습니다. 챕터 12 문서마당 활용하기. 사실 한글 프로그램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사실 이게 컴퓨터 기초를 배우시는 분이라면 정말 이것만 활용 잘해도 굉장히 많은 걸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강의, 그러니까 이번 챕터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빈 문서를 열었잖아요. 그러면 여기 파일 탭에 문서마당이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 제가 파일 탭을 클릭을 했고요. 우리가 보통 저장할 때 이 파일 탭을 클릭을 제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문서마당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 문서마당을 클릭할게요. 클릭하면 제일 먼저 최근 이용한 문서가 이렇게 뜹니다. 그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어떤 대화 창을 열었을 때 이게 큰 옷장이라고 하면 이게 첫 번째 서랍, 두 번째 서랍, 세 번째 서랍, 네 번째 서랍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뭔가 보이지 않는다면 내가 서랍이 잘못 눌려 있나? 다른 서랍을 연 거죠. 지금 저는 첫 번째 서랍이에요. 그죠? 그러면 자, 제가 뭔가를 얘기했는데 화면이 다르다. 그러면 옆에 있는 탭,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탭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냥 이해하기 쉽게 제 나름의 방법으로 이렇게 탭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서랍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 뿐입니다. 자, 문서마당 꾸러미라는 탭을 클릭하시고 공공기관 문서가 첫 번째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교자로 갈 겁니다. 교육 수강 신청서. 자, 이거 보이실까요? 요거 클릭하셔서 여시면 됩니다. 클릭하시고요. 열기 하시면 됩니다. 자, 열었다면 지금 이렇게 들어왔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분은 이런 빨간 줄이 보이고 어떤 분은 이런 빨간 줄 보이시죠? 어떤 분은 안 보여요. 이 줄은 실제로 표인데 테두리를 안 한 거죠. 근데 이게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합니다. 이제 수업 중간에 제가 설명이 한번 들어갈 텐데 이렇게 들어왔다면 제일 먼저 저희 그 책의 91쪽에 보면 문서 편집하기 두 번째가 들어가거든요. 이 결제란을 선택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 어떻게 이해를 하시냐면 이게 결제란인 건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를 전체를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이제 이게 전체가 결제란이니까. 아니면 대부분 또 어떻게 하시냐면 요거 F4키 눌러서 이거 하나를 선택하기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줄칸을 지우라고 하잖아요. 마우스 우클릭을 하시면 자, 보시면 여기 줄칸 지우기가 요때는 나와요. 그쵸? 그런데 보세요. 블럭을 이렇게 전체를 잡고 우클릭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꺼져버렸네요. 클릭할게요. 자, 줄칸 지우기가 불이 꺼져 있는 것처럼 돼 있잖아요. 그게 비활성화라고 하죠. 얘네들은 활성화돼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전체를 드래그하는 순간 얘가 켜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클릭을 하셔야 돼요. 클릭을. 그런데 이제 그럼 이렇게 F4키가 이 전체가 선택돼 있으면 되지 않을까요? 맞아요. 이런 경우는 오히려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클릭하느냐에 따라서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렇게 하세요. 커서가 깜빡이는 걸 그래서 제가 제일 추천드려요. 왜냐면 제일 안 헷갈리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F4키라고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한 개 이상 선택돼 있을 때는 안 되기 때문에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커서가 깜빡이라고. 그럼 또 이렇게 하세요. 여기 안에 가서 커서를 이 안에 가서 하는 거예요. 이 전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요 안에 가서 하면 일을 두 번 해야 되는 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클릭하시거나 여기를 클릭하시거나 이렇게 클릭하시거나 이렇게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클릭하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마우스 우클릭할게요. 자, 줄칸 지우기라고 보이죠? 얘를 눌러서 누를게요. 우리는 줄을 지울 거예요. 그러면 줄을 이렇게 지우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줄 칸 지우라고 했잖아요. 근데 칸은 안 되지만 줄을 지우는 건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백스페이스 바로 누르면 단 한 번에 됩니다. 컨트롤과 백스페이스 바, 이제 컨트롤을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백스페이스 바를 하면 줄이 지워져요. 컨트롤을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엔터를 누르면 줄이 삽입됩니다. 근데 애우기는 어렵지만 한번 애워놓는다면 엄청 쉽게 줄과 칸이 지워집니다. 물론 이거는 뭐 모르셔도 되고 아신다면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한 칸이만 돼 있을 때는 줄 칸 지우기가 활성화, 불이 켜져 있는 것처럼 되지만 어떤 경우는 안 된다. 그런 경우는 차라리 어떻게 알아? 커서를 깜빡이게 만들어 놓고 하는 게. 자, 요런 경우는 안 되죠. 자, 요런 거에 대한 걸 아시면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백스페이스 바를 누르면 더 빨리 지워지고, 그렇지만 이제 애워야 된다는 부담감이 좀 있긴 하죠. 자, 그리고 지금 지우기가 끝났다면 저희는 92쪽에 3번 가겠습니다. 자, 요거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대부분 이제 블럭이 잡혀지잖아요. 물론 블럭 잡으셔도 되긴 하죠. 왜냐면 여기 나눔 스퀘어 24는 됩니다. 그런데 여기 밑에 있는 이 선 보이실까요? 이 두 줄? 얘는 표가 아니에요. 표에 있는 선이 아니고 선을 따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클릭이 됩니다. 자, 개체를 클릭이 됩니다. 클릭되죠. 이 상태에서 딜리트 키를 누르시면 됩니다. 딜리트 키. 이게 딜리트 키입니다. 영어 단어가 익숙치 않아도 이걸 자꾸 하시다 보면 나중에 딜리트 키 정도는 당연히 외우게 됩니다. 자, 딜리트 되셨으면 자, 여기서 F4키를 눌러야 되는데 오늘도 저희 수강하시다가 F5키, F4키 하다가 F5부터 F5라고 하나 F5라고 하죠. 자, 이 키를 누르면 셀이 선택되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셀 한 칸이 선택되지는 건데 이 키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지금 녹화하는 프로그램과 그리고 제가 여러분한테 판서 프로그램을 막 보여드리잖아요. 막 이렇게 크게 보여드렸다가 막 이 네모도 그렸다가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프로그램과 겹쳐서 작동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런 걸 안 해도 내가 설치한 어떤 프로그램이 그러니까 시작 프로그램을 같이 뜨여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자, 요렇게 드래그해서 밑으로 내렸다가 자, 이렇게 왔어요. 그러면 이동키로 하나씩 올리셔도 이렇게 선택되집니다. 자, 제가 셀 테두리 배경을 할 때는 마우스 포인터를 여기다 두고 우클릭 셀 테두리 배경 그러면 항상 이걸 헷갈려 하세요. 셀 테두리 배경에 두 개가 있잖아요. 그럼 뭘 해야 될지 헷갈려 하세요. 그런데 항상 이제 각 셀마다 제일 많이 하긴 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힘들어 하시는 게 여기서 클릭을 안 하고 이렇게 바로 가시면 나도 모르게 움직여서 또 나와져요. 한번 클릭해 주시면 약간 핀 고정하듯이 좀 덜 움직입니다. 이렇게 하시거나 그죠? 그러면 이게 뜨거든요. 셀 테두리 배경이라는 대화 상자가 뜨죠. 그런데 제가 테두리는 선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영어로 선은 그러니까 라인이에요. 그래서 L을 누르시면 돼요. 자, L을 누른다고 하면 또 헷갈려 하실 수 있어서 제가 요겁니다. 제가 수업하는 분들 중에서 영어를 잘 모르시는 분도 있잖아요. 라인에 L 그런데 그분은 E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진짜 현명하지 않으십니까? 그죠? 그리고 제가 배경 컬러에 C 그러잖아요. 그분은 치읓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연관성이 없어서 애우기가 어렵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배경색을 색칠한다 해서 그래서 치읓으로 외우신다 그래서 와 정말 머리 너무 좋으시다 그랬더니 정말 그냥 영어를 많이 접할 기회가 없었을 뿐이시지 진짜 저는 주변에 그러니까 어르신들 똑똑하신 어르신들이 너무 많아요. 진짜 깜짝깜짝 놀랍니다. 자, 여기서 없음은 이게 대각선으로 보이는데 사실은 선이 없다는 거, 테두리가 없다는 겁니다. 없음하고 바깥쪽을 눌러주시고 이걸 눌러주셔서 이렇게 불 들어오는 걸 보는 거예요. 자, 선 없음을 해야 됩니다. 저 선 없음 안 했어요. 다시 한번 바깥쪽 눌러줄게요.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자, 죄송해요. 자, 여기 설정 누를게요. 설정 눌렀더니 보시면 이렇게 라인이 안 보이죠? 자, 여기, 제가 순서를 틀렸네요. 예, 순서 3번을 빼고 갔네요. 죄송합니다. 자, F4키 눌러서, 자, 우리 뭐냐면, 나눔 고딕이네요. 그러면 저는 모든 글꼴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나를 타이핑을 하면, 자, 나 하면 빨리 나오긴 하는데, 그냥 타이핑이 전도 힘들어요. 그러면 이렇게 스크롤바로 나를 천천히 찾으시면 됩니다. 우리 시험 봐서 막 빨리 해야 되는 사람은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면 천천히 찾으시면 되니까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 없어요. 자, 저는 여기 나눔 스퀘어 엑스트라 볼드 이겁니다. 자, 다시 한번 할게요. 나눔 스퀘어. 저는 근데 최근에 했기 때문에 이게 뜨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은 아마 한 번도 안 하셨다면 안 뜰 겁니다. 자, 나눔 스퀘어는 니은이라서 금방 그냥 스크롤바 이렇게 조금만 내려도 나옵니다. 엑스트라 볼드 하셨을까요? 자, 24포인트네요. 클릭해서 전 타이핑이 더 빨라서 그냥 타이핑으로 할게요. 자, 타이핑 하셨다면 지정된 거고요. 그리고 제가 4번을 먼저 해버려서, 그죠? 이제 1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는 타이핑을 좀 바꿔야 돼요. 근데 타이핑을 바꿔라 그런 말은 지금 책에 좀 빠진 것 같습니다. 이제 소속이라고 돼 있는 이 부분 보이시죠? 이거는 자, 성치고 하나, 둘, 셋, 넷, 명이라고 타이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동키로 그냥 내려갈게요. 이걸 이제 지우고 있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전 이게 지우는 게 귀찮아서 드래그를 하는데 하나씩 지우시면서 하셔도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셨을까요? 여기까지는 바꿔놓고 그 다음 명령을 할게요. 열 한 칸 띄우고 락쳐. 자, 이렇게 하시고요. 여기 이 세 개 보이시죠? 이 세 개는 드래그를 하신 다음에 우리 합치기는 뭐라 그랬죠? 마우스 클릭하신 다음에 이렇게 합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M이 더 빨라요. 빠르게는. 근데 이제 가끔 이러신 분이 있으세요. 선생님, 저는 이렇게 했는데 합치기가 안 나와요. 왜 안 나올까요? 커서 깜빡이고 이제 합치려면 한 개 이상을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자, F4키를 눌러볼게요. 마우스 우클릭하게 합치기가 불이 들어오나요? 비활성화돼 있죠. 왜? 한 개밖에 없어서 합칠 게 없어서 그래요. 자, 한 개 이상이어야 되겠죠? 자, 그리고 M 저는 누를게요. M 눌렀더니 이제 문제가 얘네 셀이 크기가 다 달라요. 제가 잠깐 보기 탭을 눌러서 조판보를 띄워볼게요. 여기 이렇게 엔터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판보 잠깐 끄겠습니다. 자, 이럴 때는 이 안에를 드래그를 한번 해보신 다음에 이렇게 내려와도 괜찮아요. 그냥 딜리트로 지우셔도 되고요. 방법은 되게 한 가지만 있는 건 아닌데, 이렇게 하다 보면 저도 이렇게 줄을 움직일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우리의 마법의 키를 쓰면 되겠죠. 자, 마우스, 자, 여기 우클릭한 다음에 지우기 하면 안 나와요. 꼭 물론 드래그를 F5키를 눌러보세요. F5키가 제일 편합니다. 우클릭, 셀 지우기 하면 다 지워져서 위아래 셀 높이까지 맞아지죠. 자, 이게 여러분 지금 몇 페이지가 된 거냐면 93쪽에 5번까지 된 거고요. 6번 할게요. 6번은 지금 교육계획이라고 되어 있는 여기 있잖아요. 교육계획이 아니라 수강 목적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블럭 접서 수강 목적이라고 타이핑 하시고요. 자, 그런 상태에서 바로 저는 우클릭 한번 해볼게요. 자, 우클릭 했더니 지금 나오나요? 왜 안 나오냐면 블럭이 좀 전에 이렇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커서가 깜빡이는 상태로 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우클릭 할게요. 셀 나누기 나왔나요? 셀 나누기 나오죠.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제 제가 합치기는 M, 나누기는 S, 그래서 S를 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커서가 깜빡이는 상태에서 S를 누르면 안 돼요. 그 S는 이렇게 F5키를 눌러서 셀이 선택돼 있어야 돼요. 선택돼 있는 상태에서 S를 눌러야 되는 거예요. 줄을 나눌 거니까 2하고 나누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근데 내가 타이핑을 막 쳤어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상태라면 차라리 우클릭이 더 빠를 수도 있겠죠? 셀 나누기. 자, 2칸 나누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줄이 좀, 이 줄은 정확하게는 여기로 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줄에 맞춰야 되는 거죠. 그럼 이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방법은 하면 안 돼요. 자, 보세요.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끄세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죠? 여기도 잘못되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이 한 셀만, 이 하나의 셀만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F5키를 누른 다음에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자, 이동키의 위로 올라가는 키를 이렇게 눌러서 해주거나,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F5키를 먼저 눌렀어요. F5키를 누르고, 이 Shift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위로 올리기 위해서 이 방향키를 누른 겁니다. 되셨을까요? 아니면, 자, 저는 마우스로 하는 게 쉽지가 않고요. 어렵습니다. 라고 하신다면, 잠깐만요. 하신다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지금, 제가 좀 전에 블럭을 잡지 않은 상태에서 올렸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자, 블럭을 잡아요. 이렇게 잡았어요. 근데 이거 하나만 다시 한번 클릭을 해주세요. 이렇게 내렸다가 이거 하나만 클릭하면 한 셀만 선택되시거든요. 그 상태에서 이 화살표 모양, 그러니까 마우스 포인터 모양에 집중하셔야 돼요. 자, 클릭하고 이 모양일 때 클릭해서 옆이랑 라인을 딱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맞춰서 놓는 거예요. 이건 연습이 좀 필요할 수도 있어서 꼭 해보셔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책에는 내용은 없어요. 그런데 타기관 수강 이수 뭐라고 써 있는지 제가 지금 눈이 안 보이니까 잠깐만 볼게요. 이수 여부. 타기관 수강 이수 여부라고 타이핑 돼 있네요. 그럼 전도 타기관 한 칸 띈 겁니다. 수강 이수 엔터. 엔터를 전 쳤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9. 자, 이렇게 타이핑을 치시면 됩니다. 자, 타이핑 치시고, 여기 책에는 사실 없는 내용입니다. 책에는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제 알아서 해야 되겠죠? 94쪽에 7번 하겠습니다. 94쪽에 7번에 보면, 자, 여기 있는 내용 보이시죠? 여기 있는 내용을 블럭을 지정해서, 자, 블럭을 지정해서 딜리트 키로 삭제합니다. 다른 방법 얘기해 볼게요. 자, 블럭을 지정한 상태에서 마우스 우클릭, 셀 지우기. 이 방법도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편한 방식을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해볼게요. 자, 여기 옆에 합숙 보이시죠? 자, 합숙 앞에다가 놓고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F10키를 누르셔도 되고요. 자, 보시면 입력에 문자표에 문자표 이렇게 열어도 되고요. 근데 제가 제일 권하는 방법은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F10키지만 대부분 그걸 다 해오시지 못하니까 마우스 우클릭 하시는 거예요. 그 대신 커서가 깜빡일 때. 자, 문자표 누르시고 자, 여기나 이렇게 다른 게 선택돼 있을 겁니다. 서랍이 다른 게 열려있는 거랑 똑같은 거죠. 문자표의 기호 첫 번째 보시면 여기 네모가 보이실 겁니다. 그 네모 보이실까요? 그런데 이 책에서는 여기를 선택한 게 아니라 한글 문자표를 한 겁니다. 한글 문자표에 정각 기호 일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양하게 알고 있으셔야 되겠죠? 사용자 문자표에 기호도 있지만 한글 문자표에 정각 일반에도 있네. 자, 이거 보이실까요? 자, 요거 클릭하시고요. 넣기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넣기와 선택의 차이는 자, 보세요. 선택을 딱 했어요. 그러면 이제 역한으로 얘가 옮겨가요. 그러면 만약에 이것 말고 제가 다른 게 필요해요. 이것도 필요해요. 그러면 이것도 누르고 선택. 왜냐하면 넣기를 하는 순간 이 창이 닫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또 들어와야 되는 불편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것도 필요해요. 그럼 또 선택을 하는 거예요. 아니야, 나 별도 필요해. 그럼 한꺼번에 다 입력을 하는 거죠. 그리고 넣기를 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 똑같은 게 두 개 있잖아요. 물론 이걸 복사해도 돼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자, 처음부터 한번 해볼게요. 마우스 커서 깜빡이는 거 보고 우클릭 문자표. 자, 이거 확인했잖아요. 그러면 선택 한번 해주고 다시 한번 클릭하고 선택해요. 그런 다음에 엔터를 치거나 넣기를 넣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들어가졌죠. 그럼 이렇게 드래그해서 마우스 포인터가 이 화살표로 바꿨을 때 가져다 끄는 겁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어차피 시험이 아니고 정답은 없고 내가 편리한 방법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복사를 잘 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Ctrl C, Ctrl V 이게 편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야, 나는 Ctrl C, Ctrl V 못 외워. 편집해 보시면 복사하기 아이콘을 누르시고 이 옆에 오셔서 붙이기 밑에 거 말고 위에 거 붙이기 이렇게 하셔도 되는 거죠. 자, 95쪽 가겠습니다. 확대 축소 비율을 조절하여 완성된 전체 문서를 보기. 그 전 대부분 자, 요거 보이시죠? 쪽맞춤으로 그냥 보라고 합니다. 근데 쪽맞춤이 너무 작다면 여기 확대 축소 이걸로 보셔도 되겠죠. 전체적으로 어떤가 요걸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보이실까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실 수 있다는 거. 자, 지금 그거에 대한 설명이고요. 수정한 얘를 저장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자 보시면 수정한 이 빈문서 지금 현재 우리가 불러왔지만 실제로 제목은 아직 없는 빈문서입니다. 그죠? 그러면 자 어디서? 파일에서 저장을 여기를 누르셔도 되고요. 여기에 저장 아이콘을 누르셔도 됩니다. 그죠? 저장 아이콘을 누르시면 이렇게 뭐가 나와요. 그런데 블록 저장이라고 나온다면, 자, 블록 저장이라고 나오죠? 자,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블럭이 잡혀 있는 거예요. 근데 블럭 저장은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꼭 빈 곳을 클릭하셔서 블럭이 없게 하셔야 됩니다. 자, 블럭 저장. 좋은 습관 같은 거예요. 자, 블럭을 누르셨다면, 자, 파일명에다가, 저는, 이게 12강이거든요. 12강, 교육, 수강, 신청서. 이렇게 하고, 중요한 건 이거예요. 어디다가 저장하느냐, 찾지를 못하세요. 대부분이. 내가 USB 한다고 칠게요. 그렇다면 내 PC를 눌러서 USB는 이건 아니에요. 다른 D 드라이브인데 D 드라이브에 뭐 이렇게 선택을 하시는 거고요. 나는 내 컴퓨터야. 그래서 문서에다 할 거야. 그렇다면 여기 문서를 찾으셔서 문서를 찾으신 다음에 뭐 한글이라는 폴더가 있다면 폴더에다 하시고 폴더가 없다면 그냥 나는 문서에다만 할 거야. 그러면 이 상태로 누르면 되죠. 근데 여기 안에 폴더 안에다 하고 싶다. 근데 내가 원하는 폴더가 없어요. 그런 경우는 자 여기 빈 공간에 마우스 포인터 보이시죠? 우클릭 하신 다음에 새로 만들기 자, 새로 만들기 클릭을 하시고 도망가지 않게 클릭을 해주세요. 폴더를 누르신 다음에 한글 2020이라고 해볼게요. 엔터 치고 엔터를 쳤다고 끝나는 건 아니에요. 여기가 열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으로 이 폴더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자, 여기 위에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문서, 한글 2020. 그래서 제가 USB도 꼭, 자기 폴더 이름이 있고, 저도 명랑쌤이라는 폴더가 엄청 많아요. 근데 USB는 명랑쌤 USB, 아니면 USB 명랑쌤 이렇게 해놓습니다. 그것처럼 이렇게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금 보니까 제가 쓸데없는 게 들어갔네요. 파일 이름에. 다시 한번 할게요. 12강, 교육, 수강, 신청서. 이렇게 타이핑하고 저장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자, 저는 여기서 다시 한번, 여기 더 배우기 나오잖아요. 보기 탭 클릭해 볼게요. 보기 탭을 클릭하시면 투명선이라는 게 보입니다. 이걸 체크를 하면 이 빨간 점이 보이는 게 너무 싫으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투명선을 체크를 풀으시면 안 보입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투명선이 있는 이 안에 커서를 둔 상태에서 자 보세요. 제가 보기 탭을 누르고 투명성을 체크를 해도
체크를 풀어도 계속 보입니다. 왜? 커서가 이 안에 갇혀 있어서 그렇습니다. 빈 곳을 클릭하세요. 근데 가끔 커서를 아무리 표 밖으로 나오려고 해도 안 나와져요. 이러시는 분이 가끔 있어요. 왜냐면 가끔 그럴 때는 Shift 누른 상태에서 ESC 키를 누르시면 무조건 나와집니다. 자, 조판보는 제가 설명을 한 영상이 있죠. 이건 우리 눈에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조판보는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껐다 켰다 하실 수 있다는 거. 자, 조판보까지 설명해서 95쪽의 설명이 끝난 것 같습니다. 자, 저는 혼자서도 만들 수 있어요. 지금 시작할게요. 96쪽. 자, 더하기가 한글의 더하기는 같은 파일이 아니라 새 파일이다. 자, 새 탭을 누른다는 건 새 파일을 만드는 거랑 똑같습니다. 자, 여기 들어오셨을까요? 들어오셨다면, 자, 이번에는, 자, 똑같이 파일에 문서마당. 진짜 저는 이거 좋은 수업이라고 생각해요. 자, 여기가 눌러져 있으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문서마당에 업무 기타 보기 보이실까요? 이거 클릭하시고, 여름휴가 안내문 보이시죠? 자, 이거 클릭하시고 열어주세요. 그랬더니 자동으로 이렇게 편리하게 들어와 있죠. 그러니까 있는 거를 활용하면 되는 아주 훌륭한 프로그램입니다. 자, 이거 드래그 하셔서 이렇게 드래그 하셔도 되고 더블 클릭하면 한 글자가 되겠죠. 한 단어는 더블 클릭이 되죠. 휴강 띄고 안내문. 그죠? 이거 다 글꼴 색까지 돼 있으니까 편하잖아요. 그리고 회사명은 입력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건 클릭만 해주시면 돼요. 자, 요거 어떻게 된 거냐고요? 이게 왜 이렇게 이상하게 되냐고요? 저희 뒤에 수업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요 수업을 하는 데다 좀 시간을 쓸게요. 자, RBT 아카데미를 를 아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회원님들에게,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사라지는 거네요. 그럼 드래그해서 저는, 수강, 왜냐면 드래그해서 하면 덮어 씌워지기가 되니까 따로 지울 필요가 없어요. 수강하고 계신 수강생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할 거고요. 당 회사는 아니죠. 그러면 여기 드래그해서 아카데미에서는 아래와 같은 일정으로 하계가 아니고 그냥 하계 휴가를 실시하는데 휴가를까지네요. 휴강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하면 지우는 불편함이 없어서 더 편리한 것 같은데 이제 사람에 따라서는 그게 더 불편하다고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자, 업무는 수강으로. 차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기는 날짜를 쓰게 돼 있죠. 2025. 자, 그리고 여기서 요거 자, 보세요. 잠깐만요. 요거 MM이라고 된 건 월을 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미래지향적이네요. 아직 10월이 안 됐는데 좋은 것 같네요. 25년 10월 7일. 자, 07일. 그쵸? 07일 됐을까요? 이렇게 하시고, 자, 내려가시면 회사명 입력이라고 돼 있잖아요. 자, RBT 아카데미.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한 가지 안 한 게 있어요. 이 그림 보이시나요? 이 그림? 자, 요거 먼저 클릭하시면 요렇게 꽃 모양이 나타날 거예요. 꽃 모양 나타났을까요? 자, 이 꽃 모양이 나타났다면 요거 보이시죠? 이거 보이시죠? 디스켓 모양 있는 거. 이걸 클릭하시면 그림 바꾸기가 나오거든요. 그림 바꾸기 클릭한 다음에 자, 우리 지금 드린 영상이 제가 이제 파일을 드렸거든요. 쓱싹 한글 2020 여기에 보시면 글꼴 이게 세 가지가 파일이 있을 거예요. 자, 여기서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미지 나왔을까요? 그 중에 컴퓨터가 보이실 겁니다. 컴퓨터 클릭하시고 열기 할게요. 그러면 그림이 바뀌어집니다. 물론 이게 뭐 정답이다 그건 아닌데 이제 여기 그림도 사이즈가 있잖아요. 이렇게 사이즈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그러니까 그림을 딱 집어넣어도 돼요. 자, 편집한 상태에서 그림을 자
불러와요. 자, 제가 지금 해볼게요. 문서의 쓱싹 한글 2020. 이거는 영진닷컴에서 제공한 겁니다. 자, 이미지에서 자, 이 컴퓨터 열기를 딱 불러와요. 그럼 불러오는 순간 이렇게 마우스 포인터가 더하기가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다 그리라는 거죠. 그리는 거예요. 그런데 얘 속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근데 그것까지 여기는 보면 어울림이죠. 근데 얘는 지금 뭐죠? 이렇게 가보면 아예 글 앞으로예요. 얘는 어울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속성을 다 바꿔줘야 돼요. 어울림으로. 얘처럼. 그래서 그림 바꾸기가 더 편한 겁니다. 왜? 속성이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자, 요렇게 해서 그림 바꾸기까지 해야 되는데 수업 시간에 딴 거 하느라고 이걸 못했죠. 자, 여기까지 해서 해보시고, 자, 보기 더블 클릭하셔서 이 조판보가 자, 싫다고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조판보는 보기 싫으시다. 그럼 끄시면 되는 겁니다. 되셨을까요? 자, 요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 인쇄까지 하시면 되겠죠. 근데 뭐든지 응용을 잘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거를 휴강 안내문 아니면 참고사항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내가 우리 회사와 관련된 아니면 내 동호회와 관련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있는 어디에 파일에 문서바탕에 있는 이런 것들. 그래서 눌러보세요. 이렇게 눌러보시면 아우 전문가들이 예쁘게 잘해놓은 거 많거든요. 이런 것도 진짜 잘해놓지 않았어요? 갖다가 조금만 바꿔서 쓰시면 되는데 사령장, 제가 좋아하는 표창장, 체육대회 안내문 이런 건 활용하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시는 분은 이거 보이시죠? 워크숍 조편성인데 이걸 살짝 바꿔서 뭘로 쓰시냐면 식단표로 쓰시더라고요. 식단표. 일주일 식단표. 참 아이디어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이거 회의 중 이런 거 보이시죠?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보시면 문제 없을 것 같고요. 머릿말, 꼬릿말 적용하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렇게 블럭 잡지 말고 항상 커서 깜빡이게 해놓고 저장하셔야 되겠죠? 저장하실 때 항상 뭐를 봐야 된다? 저장 위치를 봐야 된다. 내가 USB 하면 내 PC 누르고 USB 누르고 이렇게 하셔야 되고 아니에요. 저는 문서에다가 해요. 그럼 문서를 누르시고 한글에다 한다고 칠게요. 한글 2020 해요. 한글 2020 열어서 이 폴더 안에 들어오신 다음에 휴강 안내문이 12강이었으면 뭐 12강 휴강 안내문 이렇게 타이핑 하신 다음에 저장을 하시는 거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보시면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게 그리고 재밌게 하실 수 있어요. 이런 그림 같은 것도. 그러면 이런 말씀 하세요. 선생님, 그림 어디서 가져와요? 그걸 진짜 많이 물어보세요. 그림 가져오는 방법은 진짜 그거 하나만 갖고도 수업을 2시간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언젠가 원하시면 그렇게 해드릴게요. 자, 문서마당에 보시면 내려받기 문서마당, 서식받기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내려받은 문서마당 이런 게 많거든요. 근데 서식 파일 찾기 막 이런 거는 여기에는 없지만 이제 저희가 편집에 보시면 이 그림 중에서 그리기 마당 보이시나요? 자, 그리기 마당 갈게요. 그러면 우리 사실 이미 수업 한 번 했어요. 그리기 마당. 그죠? 그리기 조각도 있고 공유 클럽도 있고 자, 여기 내려받기 그리기 마당도 있고 뭐가 많죠. 이런 그리기 조각부터 설명, 자, 악보, 블럭, 도서 뭐가 있습니다. 클립아트 다운로드라고 이거 했던 거 기억나실까요? 자, 요거 눌러볼까요? 자, 클립아트 다운로드를 누르시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많습니다. 그리기 조각들이. 여기 보시면 총 몇 개라고 돼 있죠? 1000개가 넘죠. 클립아트, 그리기 조각도 1700개가 있습니다. 엄청 많죠. 글꼴 볼까요? 글꼴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림과 관련된 건 이 2가지 정도 쓰면 됩니다. 글꼴은 이걸 쓰고 또 이런 말씀 한문인데 한문체를 뭐 흘림체처럼 멋지게 한문체를 어떻게 하면 한문이더라도 한문으로 바꾸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글꼴체를 보시고 이 한문과 어울릴 것 같아. 그럼 그런 체를 찾으시는 거예요.
한문과 관련된 건 여기서 이렇게 보시고 붓펜이라고 있네요. 그러면 이런 게 어울릴 것 같다. 그럼 어울리는 거를 하나둘씩 이렇게 위아래로 다 내려가시면서 찾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글꼴이 안심하고 쓸 수 있는 글꼴들이 많죠. 근데 이거 일일이 눌러서 보셔야 돼요. 이렇게 속초바다 손글씨. 자, 보시면 200 몇 개잖아요. 생거지천체도 예쁘죠. 자, 이렇게 예쁜 채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붓글씨처럼 하고 싶다 그러면 많이 보셔서 나한테 맞는 걸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이것도 붓글씨 괜찮지 않나요? 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는 거. 그림에 대한 설명 제가 또 수업 시간에 다시 한번 반복은 할게요. 안녕.